암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보통은 정말 증상이 전혀 없다. 나는 뭐 보통 위암이면 소화도 좀 안 되고 혈변도 나오고 이렇게 신문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나는 전혀 증상이 없다. 이 혹시 내시경이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경우도 많이들 있으세요. 하지만 위암의 그러니까 모든 암을 다 통틀어서 가장 흔한 증상, 가장 흔한 증상은 바로 무증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분들 10명 중에 80대 이상 위암을 진단받는 분들은 모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증상이 있을 때는 오히려 조금 늦으신 감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하시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 조직검사에서 위암이라고 나왔는데 그 조직이 내게 맞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다른 큰 병원에 가서 내가 내시경을 다시 받고 또 해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 있어요. 요거를 많이 물으시는데 사실은 이미 조직을 떼서 본 다음에 다시 거기에 조직을 떼면요, 암세포보다는 궤양성 병변 뭐 이런 정도로 나와요. 그래서 위암을 조직검사로 다시 확인하시고자 하더라도 하시면 위암 조직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 위암 조직 위로 조직을 떼면서 생긴 염증과 그리고 아물면서 생기는 병변들의 조직이 엉켜서 그냥 궤양성 병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다고 그거를 2번 확인하고요. 저희는 조직검사에서 위암이라고 나오면 위암인 걸로 확진을 합니다. 암이 되는 것 중에 이제 위염, 위암이라고 이제 질문을, 모든 위염이 위암이 되지는 않지만요. 순서상 검진을 요즘 위내시경들은 좀 많이 해보시니까 여러 진단명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표재성 위염이 가장 약한 거예요. 겉에만 살짝 까진 정도의 위염이라서 겉에만 까졌기 때문에 표재성 위염이라고 하고요. 이게 조금 깊어지면 미란성 위염, 우리 입병 나면 하얗게 헐잖아요. 그것처럼 미란성 위염, 또 이렇게 사마귀처럼 올라가는 걸 사마귀양 위염, 이런 식의 위염, 다양한 위염들이 있는데 이런 위염들은 사실 위암으로 가지 않고요.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이 돼서 위벽이 얇아진 걸 위축성 위염이라고 하는데, 위축성 위염만 가진 것도 위암으로 가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여기에 더하기 장상피 화생이라고 하는 장에 있는 상피세포가 보인다는 거예요. 위에. 그 말은 약간 조직이 변형이 됐다는 이야기고요. 변형이 된 애들 중에 가장 착한 상태가 장상피 화생이고 가장 나쁜 상태가 암이죠. 그래서 장상피 화생 정도가 있다고 하면 위암으로 갈 확률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매년 위내시경 하는 걸 선생님들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암은 이제 위에 생기는 암인데요. 사실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갈색 부분이 이제 음식이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그거에서 만나는 부분을 점막이라고 하는데, 점막의 대부분은 선세포라는 세포, 그래서 이 선세포에서 암이 생기는 거를 위선암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암의 프로는 이 위선암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위암입니다 하면 이 점막층에서 시작해서 생기는 암을 말하는 거고, 그 외에 이렇게 림프에서 생기는 림프종, 근육이나 점막층에서 생기는 육종,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다루는 대부분의 위암은 위선암입니다. 어떻게 생기냐, 여기는 음식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반응, 염증 반응이나 발암물질과 접촉을 하면서 암세포가 생겨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암이 진행이 되고, 이 림프 조직을 넘어서서 위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원격전이라고 하죠. 그 원래 암이 생겼던 장기보다 다른 데로 옮아가는 거를 이제 전이라고 하고, 멀리 간다고 해서 원격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2000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암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 대부분이 위암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을 계기로 위암으로 죽는 사람들은 점점 떨어지고, 이제는 폐암이 사망 원인 1위, 그리고 간암, 그리고 대장암, 그리고 위암은 상당히 아래쪽에 있습니다. 2000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000년에 우리나라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어서 위암에 걸렸지만 죽지 않는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이때부터 내시경이 보급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예 국가에서 암검진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주 적은 돈으로 국가에서 위내시경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위암으로 늦게 발견되면 대부분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요, 조기에 발견을 하시려면 내시경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가끔 여기도 이제 어떤 비수면 내시경은 아직 무서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비수면 내시경 하시는 노하우를 잠깐 말씀드리면,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내시경 하실 때 벽에 어떤, 내시경 하시려고 누웠을 때 벽에 어떤 무늬가 있으면 그거를 집중해서 보시고 딴 생각을 좀 하시면서 눈을 뜨고 집중을 하셔야 쉽게 지나가고요. 눈을 감고 있으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토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거는 이따가 또 한번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내시경을 해야만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내시경을 할 때는 위의 내부를 보잖아요. 음식이 지나가는 길을 보는 거죠. 대부분의 위암이 음식이 지나가는 길, 그 점막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내시경을 보는 것만이 조기 발견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CT나 복부 초음파 이런 걸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또 위장조형 촬영이라는 거, 내시경 아까 이게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위장조형 촬영을 선호하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체로는 위험이 좀 심하다거나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나오면 결국에는 내시경을 하라고 하는 소견 정도를 깨, 그래서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위내시경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비수면 위내시경 하는데요. 하면 보호자도 안 데리고 가도 되고 끝나고 바로 집에 올 수 있고 하니까 편하거든요. 그 장점을 몇 번 경험하시면 비수면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나라 국가검진을 잘 활용하시기를 권유드리는데요. 이제 몇 살 때부터 위내시경 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위암 가족력이 없는 일반 국민들은 위암이 45세를 기준으로 위암 발생이 갑자기 올라가요.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어린 나이인 40세부터 우리나라에서는 2년에 한 번 위내시경을 %의 돈만 내고 하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편리하게 그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서 짝수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짝수년에, 홀수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홀수년에 이렇게 내시경을 하실 수 있고요. 보통은 소화가 안 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내과에 가서 하시면 한 6, 7만 원 비수면, 그리고 거기 수면 추가하시면은 한 10만 원 정도 내셔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수면 비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고요. 내시경만, 비수면 내시경에 해당하는 검사만 이제 10% 본인 부담을 내고 한 7,000원, 8,000원만 내시면 됩니다.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요거를 위암 얘기하는데 하는 이유가요. 위암을 이제 진단받고 관리하시던 분들도 5년 정도가 지나면 위암 산정 특례가 끝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시경을 어떻게 하냐? 국가검진을 다시 신청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검사하고 2년 뒤에 보는 게 아니라 1년 뒤에 보라고 의견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는 본인 부담을 해서 하시고, 또 국가검진을 활용하시고, 그래서 좀 현명하게 내가 낸 세금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